안녕하세요, 땅킹입니다. 블렌더를 처음 배우시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블렌더 설치 방법부터 화면 조정법, 오브젝트를 만들고 수정하는 방법을 담은 기초 영상과 이를 응용해서 딸기를 만들고 렌더링 해볼 수 있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블렌더 기초부터 딸기 만들기까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블렌더 설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영어로 블렌더를 검색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블렌더 홈페이지를 방문한 뒤 여기 상단 다운로드 탭으로 이동해 줍니다. 그러면 블렌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뜨게 되는데요. 일반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위쪽 파란색 버튼을 눌러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래쪽 회색 버튼을 누르신 다음 컴퓨터에 맞는 운영체제를 선택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위쪽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다운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이 넘어가면서 블렌더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화면에 Donate to Blender라는 문구가 뜨는데요. 이건 블렌더 프로그램 홈페이지입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 블렌더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파일 열기라는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조금 기다리면 넥스트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체크박스를 체크해주시고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블렌더를 저장하고 싶은 파일 경로를 선택하신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인스톨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기다리고 OK를 눌러줍니다. 모든 설치가 완료되면 피니시 버튼이 뜨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블렌더 설치가 완료됩니다. 이제 블렌더 인터페이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 화면을 보시면 크게 3개의 칸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하나 왼쪽에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3D 뷰포트라고 합니다. 블렌더의 도화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오브젝트들이 여기 뷰포트에 표시되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뷰포트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을 아웃라이너라고 하는데요. 여기선 블렌더의 도화지 뷰포트에서 만든 모든 오브젝트들이 표시되게 됩니다. 포토샵의 레이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일반 레이어와는 다르게 3D 공간이라 위아래 순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라이너 아래의 이 부분을 속성창이라고 하는데요. 오브젝트들의 형태, 속성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둥글게 만들어 주거나 좌우 복제를 한다거나 이런 모든 효과들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블렌더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론적인 설명만 연결해서 듣다 보면 지루하기 때문에 바로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면서 기능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를 시작하면 큐브, 카메라, 조명 이렇게 3개의 오브젝트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다 삭제를 해주고 시작해 볼게요. 뷰포트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단축키는 A입니다. A를 누르면 모든 오브젝트들이 주황색 테두리로 변하면서 활성화되게 됩니다. A를 눌러 모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오브젝트를 삭제하는 단축키 X를 누르면 삭제하겠냐는 확인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때 델리트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모든 오브젝트를 삭제하면 뷰포트가 비워지게 되는데요. 빈 공간에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해 줄게요. 단축키 Shift A를 눌러주면 Add라는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칸에 메쉬에 마우스를 얹은 다음 옆으로 끌어서 큐브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큐브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화면을 제어해 보도록 할게요. 큐브의 앞, 뒤, 위, 아래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하고 싶다면 마우스 휠 중간 부분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돌려보면 큐브를 360도 돌아가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각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좌우, 위아래 위치만 바꿔서 보고 싶다면 Shift를 꾹 누른 채로 마우스 중간 휠을 누르고 돌려보면 이렇게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뷰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지만 키보드 옆쪽 숫자 패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쉬운 이해를 위해 원숭이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큐브를 삭제해주세요. Shift A를 눌러서 메쉬에서 여기 좀 내려오시면 몽키를 클릭해서 생성해 주겠습니다. 키보드 옆쪽 숫자 패드를 이용해 방향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숫자 패드 1번을 누르면 뷰포트가 정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3번을 누르게 되면 우측, 7번을 누르게 되면 윗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고 숫자를 입력하면 그 반대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1번은 정면, 컨트롤 1번은 뒷면, 3번은 우측, 컨트롤 3번은 좌측, 7번은 윗면, 컨트롤 7번은 아랫면,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화면 조정 기능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다음에는 오브젝트의 사이즈를 변형시키고 위치, 방향을 이동, 회전시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동부터 시켜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단축키는 G입니다. 원숭이를 선택한 채로 G를 누르게 되면 원숭이가 이동하게 되는데요. 마구잡이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나는 X, Y, Z 축을 기준으로 이동시켜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G를 누르신 다음에 내가 이동을 원하는 방향을 추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G를 누른 다음 X, Y, Z 이런 식으로 축을 기준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원숭이를 X축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를 선택하고 G를 누른 다음 X를 눌러주면 이렇게 원숭이가 X축을 기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Z를 추가로 누르게 되면 Z축을 기준으로 원숭이가 움직이게 됩니다. Y축은 지금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도를 이렇게 틀어보면 앞뒤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회전 단축키는 R입니다. 원숭이를 선택한 채로 R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원숭이가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회전도 이동이랑 똑같이 R을 누르고 X를 누르게 되면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추가로 Z를 누르게 되면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조절하는 단축키는 S입니다. 원숭이를 선택한 채로 S를 누르고 마우스를 이동하게 되면 원숭이를 크게 만들었다가 작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조절도 역시 축과 함께 누르게 되면 그 축을 기준으로 사이즈가 조절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에디트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라하지 마시고 설명을 들어주세요. 에디트 모드란 수정 모드라고 하는데요.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탭을 눌러주면 이렇게 무슨 점들이 활성화되면서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오브젝트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점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동키 G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점 모양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 모양이 고정이 되는데요. 에디트 모드에서는 점선, 면 선택 모드가 있는데요. 점 선택 모드 단축키는 키보드 위쪽에 숫자 1번을 눌러주시면 점 선택 모드로 변경이 되고 숫자 2번을 눌러주게 되면 선 선택 모드, 3번을 눌러주게 되면 면 선택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이제 축을 기준으로 모양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눌러서 점 선택 모드로 와주신 다음에 여기 위쪽 점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G, X를 눌러주게 되면 이 점들이 X축을 기준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지금 점 선택 모드에서 점을 하나씩 Shift를 눌러서 선택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 연결된 선을 동시에 선택하고 싶을 때는 Alt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연결된 선이 함께 선택이 됩니다. 3번을 눌러서 면 선택 모드로 와주신 다음에 여기 연결된 면을 모두 선택하고 싶으면 Alt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딱 해주시면 연결된 면을 모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에디트 모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 오브젝트에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측에 모디파이어 탭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오브젝트에 효과를 줄 수 있는 탭입니다. Add 모디파이어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창들이 뜨게 되는데요.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너레이트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왼쪽에 이런 창들이 뜨게 되는데요. 쭉 내려와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각져 있던 면이 둥글게 깎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상세 설정을 할 수 있는 탭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레벨, 뷰포트, 렌더라는 창이 뜨게 돼요. 이거는 뷰포트, 여기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에서 보이는 효과. 렌더는 결과물을 뽑아냈을 때 이미지로 보여주는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과물에 영향을 받는 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렌더라고 보시면 돼요. 작업할 때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거는 위쪽에 뷰포트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뷰포트 레벨을 높여주게 되면 좀 더 둥글게 부드럽게 깎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포트와 렌더 값을 동일하게 맞춰줘야지 뷰포트에서 보고 있는 결과물을 그대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3으로 동시에 맞춰주면 부드럽게 깎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을 이렇게 완전히 굿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정육각형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점 선택 모드로 와주신 다음에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효과를 줬을 때 면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줬을 때 모양의 변화가 심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모양을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면을 깎아주기 위해서는 면을 더 나눠줘야 되는데요. 면을 더 나눠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나눠주는 단축키는 컨트롤 R인데요. 컨트롤 R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 선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 선을 기준으로 면을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생겼다가 떼면 없어지게 되고 면을 나눠주고 싶은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칼선이 나오게 됩니다. 원하는 부분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딱 해주시게 되면 모양이 조금 더 잡히게 되는데요. 마우스를 이렇게 이동해 보시면 이 칼선이 이동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놓아주기 위해서 ESC를 눌러주게 되면 면이 중간에 하나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R을 누르게 되면 똑같이 칼선이 생기는데 얘를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번엔 ESC 말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가져다 댄 다음 왼쪽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좀 더 날카롭게 면이 나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R 외에도 면을 나눠주는 단축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선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베벨이라는 효과를 줄 건데요. 베벨 단축키는 컨트롤 B입니다. 얘는 선택한 부분에 면을 나눠주는 건데요. 마우스를 이동하게 되면 각도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마우스 휠을 위쪽으로 굴리게 되면 마우스 휠을 올릴 때마다 면이 더 나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눌러주셔야지 위치가 고정이 됩니다.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딸기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화면 세팅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를 실행시켜 주시면 이렇게 탭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이 탭의 바깥쪽 부분을 아무 때나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작업 환경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기 위해 뷰포트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삭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단축키 A를 누른 다음 삭제하는 단축키 X를 누른 뒤 여기 델리트 키를 누르시게 되면 모든 오브젝트들이 삭제되게 됩니다. 딸기 모양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화면을 두 개로 나눠줄 건데요. 왼쪽으로 나눠줄 화면에서는 고정된 화면을 유지해 줄 거고 우측에 만들어줄 화면에서는 작업할 화면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나눠주는 방법에는 여기 마우스를 끝쪽으로 가져다 대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뀌는 지점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 주시게 되면 화면이 분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놓아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나눠주셨는데 화면을 나누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다시 여기 끝부분 우리가 나눠준 여기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다시 커서가 십자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작업할 부분만 남겨둔 채로 얘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십자 모양으로 변하는 지점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주시고 없앨 부분 쪽으로 마우스를 끌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활성화되면서 화살표가 생기게 됩니다. 마우스를 놓게 되면 우리가 나눠줬던 뷰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 마우스를 끌어서 뷰를 나눠준 채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두 개 다 정면을 바라봐 주도록 할게요. 정면을 바라보는 단축키 숫자 패드 1번을 눌러주시고 여기도 마우스를 얹은 다음에 숫자 패드 1번을 눌러주시면 두 개의 뷰에서 정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개의 뷰 모두 정면을 바라봐 주도록 할게요. 마우스를 왼쪽에다 얹은 다음에 숫자 패드 1번을 눌러주시고 오른쪽에도 마우스를 얹은 다음에 숫자 패드 1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두 개의 뷰 모두 정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둔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메쉬에 마우스를 얹은 다음 두 번째 큐브를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큐브가 생성되게 되는데요. 왼쪽에 나눠준 뷰에서도 똑같은 각도로 같은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눠준 뷰에서 뷰 전환은 각자 바뀌게 되지만 오브젝트를 수정하는 것은 동시에 진행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개 다 정면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큐브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줍니다. 만들어준 큐브의 아래쪽 면을 모두 선택하고 싶은데 이 큐브는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이렇게 버텍스들을 선택하게 되면 뒤쪽은 선택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기능이 있는데요. 엑스레이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모드를 켜고 뒷면도 함께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원래 점을 선택할 때 앞에서 드래그 선택을 하게 되면 앞쪽 부분밖에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모드를 켜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버텍스들이 통과되듯 동시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는 엑스레이 같이 관통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엑스레이 단축키 Alt Z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준 큐브가 불투명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아래쪽 면을 모두 선택하기 위해 드래그 선택을 딱 해주시게 되면 뒤쪽 면도 함께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정면으로 와주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면을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시켜주는 단축키 1을 눌러주시면 아래쪽으로 면이 확장되는데요. 이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주셔야지 고정이 됩니다. 이제 딸기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방금 확장시켜줬던 면의 사이즈를 줄여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를 줄여주는 단축키 S를 눌러주시면 선택하고 있는 면의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마우스를 왼쪽으로 옮겨주셔서 적당히 줄여주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고정시켜줍니다. 크게 형태만 잡아주신 다음에 탭을 눌러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주세요. 나와주신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효과를 주도록 할 건데요. 딸기 표면이 너무 각져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스패너 모양의 모디파이어 탭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Add Modifier라는 탭이 뜨게 되는데요. Add Modifier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다양한 탭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칸의 Generate 부분에 마우스를 얹고 끌게 되면 이런 탭들이 추가로 보이게 됩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있는 Subdivision Surface를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딸기 표면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깎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ubdivision Surface를 적용하고 나면 상세 설정을 할 수 있는 탭이 뜨게 되는데요. 뷰포트 렌더 값을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뷰포트 값이 기본적으로 1로 되어 있는데요. 1을 여기 옆쪽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3으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뷰포트와 렌더 레벨을 똑같이 맞춰주셔야지 우리가 지금 여기 뷰포트 상에 보이는 결과물을 그대로 렌더링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뷰포트 값이 3이고 렌더 값이 2로 되어 있으시다면 우리가 작업할 때는 3으로 작업하지만 결국 렌더링 될 때는 숫자 2로 낮춘 이 값이 렌더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숫자를 똑같이 동일하게 맞춰주시고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하고 난 다음에도 표면이 이렇게 거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마우스 우측 클릭을 딱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메뉴에 있는 쉐이드 스무스를 추가로 적용하게 되면 표면이 훨씬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딸기 모양을 조금 더 세세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다시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엑스레이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선택을 했을 때 뒷면도 한 개 선택이 되는 상태라서 이대로 작업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다시 바라봐 주신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선들을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S를 눌러서 조금 더 통통한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줄게요.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주셔야지 위치가 고정이 됩니다. 끝부분은 밑에 쪽 끝부분은 조금 더 날카로워질 수 있도록 드래그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S를 눌러 사이즈를 줄여줄게요. 이렇게 수정해줬는데도 너무 둥근 모양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윗부분에 조금 더 각을 주고 싶어서 면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나누는 단축키는 컨트롤 R인데요. 컨트롤 R을 눌러주시면 노란색 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면을 나눠주는 칼선인데요. 마우스 왼쪽 클릭을 딱 해주시면 이렇게 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딱 해주시면 이 칼선이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면이 나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모양을 조금 더 잡아볼게요. S를 눌러 위쪽 면을 조금 늘려주세요. 중간 선을 너무 늘려준 것 같아서 얘를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양을 잡는 것은 자유롭게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면에서 드래그 위쪽 선택을 해주시고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부드러운 곡선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 줄게요. 모양을 잡아줬으면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주세요. 정면으로 와주신 다음에 딸기 표면에 C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Add 탭에서 첫 번째 메쉬에 큐브를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신 큐브를 사이즈를 줄여주시고 이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사이즈를 고정해 주신 다음에 G를 눌러서 딸기 옆쪽으로 끌고 와주세요. 이제 딸기 모양을 잡아볼 건데요. 지금 모양이 정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세로로 길쭉한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 여기 아래쪽 부분의 면을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Alt, Z, 엑스레이 모드로 들어와 주시고 아래쪽 면들을 모두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시고 E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확장시켜 주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셔서 위치를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이렇게 확장시켜 줬는데요. 딸기씨가 둥근 형태의 모양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탭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 주신 다음에 우측에 스패너 모양 모디파이어 탭으로 들어가 줍니다. 들어가 주신 다음에 Add 모디파이어를 클릭하시고 두 번째 제너레이트에 쭉 밑에서 다섯 번째 Subdivision Surface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딸기 씨의 모양이 둥글게 변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뷰포트와 렌더 레벨을 둘 다 3으로 맞춰주세요.
3으로 맞춰주고 나서도 표면이 거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신 다음에 쉐이드 스무스를 추가로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표면이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딸기씨 모양이 세로로만 길쭉한 게 아니고 옆쪽으로도 조금 통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탭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선들을 모두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드래그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S를 눌러서 사이즈를 조금 키워주도록 할게요.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모양을 고정해 주신 다음에 탭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주시고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S를 눌러서 딸기씨의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주신 다음에 이제 딸기 쪽으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G, X를 눌러서 딸기 쪽으로 끌고 와주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딸기 안에 씨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얘를 딸기 표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옮겨주도록 할게요. G, Y를 눌러주시면 Y축으로 씨가 이동되면서 딸기 바깥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적당한 곳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서 위치를 고정시켜 주시고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Alt Z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주시고 G, Y를 눌러주신 다음에 딸기 표면에 가지고 가주세요. C가 반 이상 가려진 형태를 보일 때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셔서 위치를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쪽 뷰에서 바라본 뷰로 가보도록 할게요. 숫자 패드 7번을 눌러주시면 위쪽에서 바라본 뷰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딸기씨를 군데군데 복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제해주는 단축키는 Shift D인데요. 딸기씨를 이렇게 주황색으로 활성화시켜 주신 다음에 Shift D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만든 딸기씨와 똑같은 형태를 띤 오브젝트가 새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복제해주고 싶은 위치에 가져다 대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똑같은 오브젝트가 복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살짝 기울여 줄게요. R을 눌러서 왼쪽 클릭으로 위치를 잡아주시고 여기 뒤쪽에도 한 번 더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Shift D를 눌러서 내가 복제를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둔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딱 고정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딸기씨가 3개가 생기게 됐는데요. 정면으로 와서 아래쪽 부분에도 딸기씨를 복제해 보도록 할게요. 숫자 1번을 눌러서 정면으로 와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복제할 딸기씨를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D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셨는데 딸기씨가 모양이 윗부분이 다 잘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딸기씨를 조금 기울여줘야 되는데요. 회전 단축키 R을 눌러서 딸기씨 표면에 맞게 기울여 주도록 할게요.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각도를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약간 바깥쪽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G를 눌러서 살짝 빼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 그러면 딸기 표면으로 아래쪽 부분에 딸기씨가 하나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도를 이렇게 돌려볼게요. 마우스 휠을 누르고 여러 각도에서 확인했을 때 이 위쪽 부분 딸기씨랑 다르게 여기 아래쪽 부분에 각도가 틀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R을 눌러서 여러 각도에서 회전시켜 주시고 이동시켜 주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와 각도,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면서 위치를 잡아주는 것은 처음에는 많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멈춰주신 후에 여러 번 반복해주시고 원하는 위치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아래쪽 부분에도 C를 복제를 해줬는데요. 이제는 정면으로 와주신 다음에 여기 반대편면에 방금 만들어줬던 C들을 복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복제를 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활성화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Shift D가 아니라 모디파이어를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측에 스패너 모양의 모디파이어 탭에서 Add 모디파이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칸의 제너레이트 부분에서 미러라는 게 있는데요. 미러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 모디파이어를 적용을 했는데 반대편 면에 생기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 딸기씨의 위치를 옮겨줬기 때문인데요.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A를 눌러주시고 네 번째 칸에 All Transform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반대편 면에 C가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딸기씨 두 개에다가 미러를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위쪽에 있는 C를 클릭하고 Shift를 눌러 추가로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미러 적용을 해줬던 C를 클릭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C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모디파이어 탭에서 미러 부분에 옆쪽에 화살표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 Copy to Select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시에도 미러가 적용된 건데요. 우리가 좀 전에 여기 Ctrl A, Alt Transform 했던 것처럼 위쪽에 C들도 똑같이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 Ctrl A, Alt Transform을 딱 눌러주시면 반대편 면에 여기 미러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C도 클릭하시고 Ctrl A, Alt Transform을 눌러주시면 반대편 면에 미러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비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첫 번째로 미러를 적용했던 C를 클릭하신 다음에 모디파이어 탭 미러 모디파이어에서 여기 엑시스에 X만 체크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Y를 추가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Y축을 기준으로 이 미러가 한 번 더 추가 적용되게 되는데요. 이 상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줬던 C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각도를 조정해 가면서 C 모양을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에서 키워주셔도 되고 줄여주셔도 되고 위치를 조금 옮겨주시거나 자유롭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딸기의 꼭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으로 와주신 다음에 Shift A를 눌러서 메쉬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에서 큐브를 눌러서 큐브를 생성해 주세요. 딸기 위쪽에 길쭉하게 꼭지를 만들어 줄 거라서 사이즈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S를 눌러서 사이즈를 줄여주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눌러서 고정시켜 주세요. 이제 위쪽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Z를 눌러서 Z축을 기준으로 큐브를 옮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옮겨주시고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위치를 고정시켜 주세요. 지금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로 길쭉한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줍니다. 뒷면도 함께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Alt Z를 눌러서 엑스레이 모드로 들어와 줄게요. 이번에는 여기 위쪽의 면들을 모두 선택해서 위로 면을 확장시켜 줄 건데요. 위쪽의 면을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선택을 하셔서 위쪽에 있는 면들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위쪽에 있는 모든 버텍스들이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 확장해주는 단축키 1을 눌러줍니다. 1을 눌러주면 위쪽으로 면이 확장되게 되고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눌러 고정시켜 줍니다. 딸기 꼭지를 보시면 여기 중간이 약간 휘어진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있는 선의 사이즈를 줄여주도록 할게요. 드래그 선택을 하신 다음에 S를 눌러서 이렇게 사이즈를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모양을 잡아주신 다음에 탭을 눌러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와 주세요. 이번에도 모양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볼 건데요. 우측에 스패너 모양을 클릭하신 다음에 Add 모디파이어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너레이트 부분에서
마우스 왼쪽을 옆쪽으로 끌어서 밑에서 5번째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딸기 꼭지 부분이 모양이 많이 뭉개졌지만 이렇게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셔서 쉐이드 스무스를 추가로 적용해 줄게요. 딸기 꼭지 모양을 이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 쪽 부분을 조금 딸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치시켜 줄게요. 아래쪽 부분의 버텍스들을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G, Z를 눌러주셔서 딸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치시켜 줍니다. 중간선도 선택을 하시고 G, Z를 눌러 살짝 내려줄게요. 그리고 이쪽에는 끝부분은 조금 각을 주기 위해서 면을 한번 나눠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나누는 단축키 Ctrl R을 누르셔서 칼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마우스 왼쪽 클릭, 그리고 위쪽으로 마우스를 이동시켜 주신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그러면 끝부분이 이렇게 날카로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진 모양의 꼭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쪽의 버텍스들을 모두 선택해서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선택을 하셔서 위쪽에 있는 모든 버텍스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회전하는 단축키 R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선택한 버텍스들이 이렇게 회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적당한 각도로 회전시켜 주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G를 눌러서 이동시켜 줄게요. 이동시키고 각도를 조금 더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텍스를 하나씩 선택을 해서 원하는 모양을 조금씩 잡아보도록 할게요. 회전을 시키고 G를 눌러서 위치를 조금씩 옮겨주고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수정해줍니다. 여기 나눠준 면을 약간 아래쪽으로 내리고 싶을 때는 G를 누르는데 한 번 더 G를 추가로 눌러주시게 되면 엣지를 기준으로 버텍스들이 이동되게 됩니다. G를 2번 눌러주시고 마우스를 이동하셔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고정시켜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내가 원하는 꼭지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꼭지의 형태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모디파이어에서 뷰포트와 렌더 레벨을 3으로 올려주면 해결이 됩니다. 사이즈를 자유롭게 조절해 주세요. 마우스 휠을 굴려서 여러 각도에서 딸기 모양을 확인하고 Alt Z를 눌러 엑스레이 모드로 나와주신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한번 딸기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모양이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모양을 버텍스를 이동해가며 모양을 하나씩 잡아주세요. 자유롭게 모양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딸기 잎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으로 와주신 다음에 Shift A를 눌러서 메쉬에서 플레인을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딸기에 가려져서 생기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딸기 잎만 따로 격리해서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격리해 주는 단축키는 슬래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활성화시켜준 오브젝트만 따로 격리돼서 작업할 수 있는 뷰로 올 수 있게 됩니다. 중간에 선을 하나 나눠서 좌우 선은 사이즈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모드로 들어오신 다음에 Ctrl R을 눌러서 면을 2개의 면으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칼선을 입혀주신 다음에 ESC를 눌러 정확히 중간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7번을 눌러 위쪽 뷰로 와주신 다음에 좌우에 있는 이 엣지들의 사이즈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선택을 하신 다음에 S를 눌러서 사이즈를 줄여주세요.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고정을 해주시고 왼쪽에 있는 엣지들도 선택을 하신 다음에 S를 눌러 사이즈를 줄여주세요.
탭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측에 스패너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 Add 모디파이어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제너레이트 칸에서 모양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적용시켜 주시면 모양이 이렇게 깎이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뷰포트와 렌더 레벨을 각각 3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굴려 앞쪽에서 보시면 두께가 하나도 없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두께를 주는 모디파이어를 추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모디파이어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제너레이트 부분에서 쭉 내려와 보시면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바로 위쪽에 있는 솔리디파이를 클릭해 줍니다. 미세하게 두께가 살짝 생겼는데요. 티크니스 값이 두께인데요. 두께를 조금 올려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를 꾹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끌어보시면 이렇게 두께가 늘어났다가 줄어드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옵셋 설정 값은 이 두께가 적용되는 방향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뒷면의 두께가 늘어나는 거고 1로 바꿔주시면 앞면의 두께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0을 주게 되면 중심으로 앞면, 뒷면 똑같이 이렇게 사이즈가 늘어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옵셋을 0으로 맞춰주고 티크니스 값을 조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모디파이어를 적용했는데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잎은 가장자리 부분이 부드럽게 모양이 깎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각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디파이어의 순서를 바꿔주시면 해결이 되는데요. 여기 우측에 점점점 모양이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왼쪽 클릭을 해주시고 쭉 끌어주시면 이렇게 모디파이어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마우스에 손을 떼시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요. 모디파이어의 순서로 인해서 결과물이 많이 달라지니 이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리디파이 두께를 먼저 주고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표면을 부드럽게 해줘야지 두께가 있는 상태에서 부드러운 모양으로 깎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거친 표면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쉐이드 스무스를 클릭해 줍니다. 부드러운 모양의 잎이 완성됐는데요. 다시 탭 에디트 모드로 가서 모양을 조금 더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숫자 7번을 눌러 위쪽 뷰에서 바라봐 주신 다음에 탭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선을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요. 컨트롤 R을 눌러서 중간에 선을 왼쪽 클릭을 해주시고 ESC를 눌러 중간에 위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사이즈를 조금 늘려보도록 할게요. S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좌우로 중간 엣지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다가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주셔서 위치를 고정시켜 주세요. 보통 잎을 보시면 중간에 움푹 파여 있는 모양의 줄기가 있는데요. 그 줄기를 표현해주기 위해 이 중간선에다가 베벨 효과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벨이란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나눠주는 효과인데요. 지금 활성화된 선에다가 베벨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B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면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마우스를 이동함에 따라서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나눠지는 면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원하는 각도만큼 부드러운 정도를 조정해 주시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주는 효과입니다. 컨트롤 B를 눌러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쭉 옮겨 보시면 면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마우스 휠을 한번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면이 추가로 나눠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조금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눌러 위치를 고정시켜 주세요. 그런 다음에 중간에 있는 엣지를 위쪽으로 살짝 내려줄 건데요. Alt Z를 눌러 엑스레이 모드로 와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선들을 드래그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정면으로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방향으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G, Z.
중간 엣지를 살짝 내려주세요. 적당한 위치에 가져다 댄 다음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모양이 움푹 파인 게 보이실 건데요. 끝부분도 내려갔기 때문에 끝부분의 버텍스들은 위쪽으로 다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선택, 쉬프트, 드래그 선택 해서 다시 정면으로 와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 스냅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상단에 보시면 여기 자석 모양이 있으실 거예요. 자석 모양 옆쪽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시면 스냅 기능에 대한 상세 설정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버텍스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버텍스를 기준으로 스냅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일단 먼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텍스를 클릭해주세요. 우리가 방금 선택해줬던 버텍스들을 위쪽으로 스냅을 이용해서 올려주도록 할 건데요. G, Z를 눌러주신 다음에 컨트롤을 한번 눌러주세요. 꾹 눌러보시면 얘가 자석이 붙듯이 올라가게 됩니다. 위쪽에 버텍스에 가져다 대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눌러주시면 딱 여기 위쪽에 있는 버텍스들과 동일한 위치에 자석이 붙듯이 붙게 됩니다. 스냅 기능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버텍스, 엣지, 페이스를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도 한번 익혀두시고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잎의 큰 모양은 잡았는데요. 탭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주신 다음에 Alt Z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중간에 모양을 한번 봐주신 다음에 잎을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어 줄 건데요. 정면으로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추가로 나눠주기 위해서 위쪽에서 바라봐 주도록 할게요. 7번을 눌러서 위쪽 뷰로 와주세요. 탭 에디트 모드로 와주신 다음에 여기 중간에 면이 하나 있을 텐데 추가로 베벨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Z를 눌러서 엑스레이 모드로 와주신 다음에 드래그 선택으로 중간에 있는 선들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그런 다음 컨트롤 B를 눌러 베벨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면이 추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적당한 위치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선을 드래그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정면으로 돌아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으로 와주시고 이번에는 비례 편집 모드를 켜주도록 할 건데요. 우선 비례 편집 모드의 단축키는 O입니다. O를 켜주시면 위쪽에 여기 불이 들어오면서 활성화되게 되는데요. 여기 마우스를 얹어보시면 비례 편집 모드 단축키 O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G를 누르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게 동그라미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모양이 변경되게 되는데요. 비례 편집 모드를 껐을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표현이 되지 않고 O를 켰을 때는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면서 이 범위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마우스 휠을 위쪽으로 굴리게 되면 동그라미가 커지면서 수정 범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마우스 휠을 위쪽으로 굴리게 되면 수정 범위가 작아져서 더 좁은 범위를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마우스 휠을 아래쪽으로 조금 내린 다음에 전체적인 잎의 모양을 살짝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Z를 눌러서 위쪽으로 정확하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주셔서 위치를 고정시켜 주세요. 여러 각도에서 한번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탭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주신 다음에 Alt Z를 눌러 엑스레이 모드에서도 나와주세요. 이제는 격리 모드를 해제해주고 딸기와 어울리게 모양을 조금 더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를 눌러서 격리 모드에서 나와주세요. 그리고 정면으로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으로 와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이쪽에다가 잎을 위치시켜 줄 건데요. 자, 여기 잎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G를 눌러서 잎을 이동시켜 주세요.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눌러주시고 딸기와 어울리도록 사이즈를 조금 줄여주도록 할게요. S를 눌러서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G를 눌러서 꼭지 옆쪽으로 가지고 와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위쪽에서 추가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패드 7번을 눌러서 위쪽으로 와주세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살짝 각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에서 수정을 추가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탭을 누른 다음 Alt Z를 눌러 엑스레이 모드로 와주세요. 여기서 비례 편집 모드를 먼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O를 눌러 비례 편집 모드를 꺼주신 다음에 원하는 버텍스를 선택하고 S를 눌러 사이즈를 줄여주세요. 반대편 끝부분에 있는 버텍스들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질 수 있는 형태의 잎을 만들어주세요. 끝쪽에 있는 버텍스들을 모두 선택하고 사이즈를 조금씩 줄여주세요. 정면으로 와주신 다음에 이 모양이 살짝 이렇게 각이 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버텍스들을 선택하고 G를 눌러 위쪽으로 이동시켜주세요. 자연스러운 곡선을 보일 수 있도록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적당히 잡아주셨으면 탭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주세요. 이제 이 잎을 정면으로 회전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R을 누르고 X를 추가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잎을 회전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당한 위치에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R을 눌러서 이렇게 G를 누르고 사이즈도 조금 줄여주시고 여러 각도에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Alt Z를 누르고 확인해 주시면 보기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딸기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시면 에디트 모드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모양을 조금씩 다듬어 주세요. 여러 각도에서 돌려가면서 적당한 위치에 잎을 놓아주겠습니다. 잎을 원하는 위치에 뒀으면 이제 정면으로 돌아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잎을 반대쪽에 복제해 주도록 할 건데요. 잎을 우선 선택해서 활성화 시켜 주신 다음에 복제하는 단축키 Shift D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만들어준 잎이 하나가 복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편 면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눌러주세요. 방금 만들어준 잎을 X축을 기준으로 반전시켜 주도록 할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 쪽에 미러라고 있는데요. 미러에 마우스를 얹은 다음에 X 글로벌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좌우가 반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 각도에서 회전시켜주면서 적당한 위치에 위치시켜 줄게요. 사이즈 조절도 한 번씩 해주시고 각도를 돌려가며 위치시켜 줍니다. Z키를 눌러 마우스를 위쪽으로 올린 다음 렌더 뷰로 변경해 줍니다. 우측의 렌더 설정 탭에서 렌더 엔진을 사이클로 변경해 줍니다. 따로 설치된 그래픽카드가 있다면 GPU로 변경해 주시고 따로 설치된 게 없으시면 CPU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GPU로 변경했을 때 속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GPU가 있으시면 무조건 GPU로 설정해 주세요. 구글 검색창에 HDRI Heaven을 검색해 줍니다. 검색해 주신 다음 맨 위쪽에 있는 HDRIS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블렌더 환경을 설치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서치에서 벨페스트를 검색해 주세요. 검색해 주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벨페스트 선셋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해 주신 다음에 위쪽에 있는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배경이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파일을 저장해 주세요. 위쪽에 있는 쉐이딩 탭으로 가신 다음에 우선 배경부터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월드로 바꿔줍니다. 아래쪽 네모 박스에서 Shift A를 누른 다음에 맨 위쪽에 서치를 클릭을 하시고 Environment 텍스처를 검색한 뒤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경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탭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이 탭을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컬러끼리 연결시켜준 뒤 오픈을 눌러 배경 파일을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Z를 눌러 렌더 뷰로 봐주시면 배경이 잘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레이아웃 탭으로 돌아간 다음 배경이 보이면 작업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조명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배경 이미지만 투명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탭에서 필름을 클릭하고 트랜스페어런트를 체크해주면 이렇게 조명은 그대로 남겨진 채로 배경만 투명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제 딸기에 머테리얼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우측 속성 창에서 지구본 모양을 클릭해서 머테리얼 탭으로 들어가 주세요. New를 눌러서 새로운 머테리얼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베이스 컬러의 색상 바를 선택 후 원하는 딸기 색상을 지정해 주세요. 러프니스 값을 낮춰주시면 광이 추가된 딸기 표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딸기 잎부분도 선택을 해주신 다음 새로운 머테리얼을 생성해줍니다. 베이스 컬러의 컬러 바를 선택하고 초록색으로 색상을 지정해줍니다. 동그란 컬러 피크 옆에 세로로 긴 줄 부분을 조정해 채도의 밝기를 조절해주세요. 딸기 꼭지와 나머지 잎에 똑같은 색을 복사해주기 위해 같은 색을 넣어줄 오브젝트를 선택한 뒤 색이 들어가 있는 잎을 마지막으로 선택해 활성화시켜주고 컨트롤 L을 누른 다음 링크 머테리얼을 클릭해서 색상을 복사해줍니다. 링크 머테리얼은 머테리얼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인데요. 색상을 복제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색상을 변경하게 되면 나머지 색상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오브젝트에만 색상을 변경해주고 싶다면 머테리얼 옆에 숫자를 클릭해 주시거나 마이너스를 눌러 색상을 삭제해주고 새로운 머테리얼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딸기 씨를 선택해주고 머테리얼을 추가해 노란색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나머지 씨 색상을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잎과 꼭지 색을 동일하게 복사해줬듯이 씨 색상도 복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60도 돌려가며 모든 씨를 선택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색상이 들어가 있는 씨를 선택해서 활성화한 다음 컨트롤 L을 눌러 링크 머테리얼을 클릭해서 색상을 복사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딸기 씨에 색상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딸기 꼭지 색상과 잎부분 색상을 구분해주기 위해 꼭지 색상을 바꿔줄게요. 링크 머테리얼로 색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지를 선택한 뒤 머테리얼 창에서 넣어줬던 머테리얼을 마이너스를 눌러 없애주세요. 새로운 머테리얼을 생성해준 뒤 나무 색상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굴려 여러 각도에서 확인해준 뒤 잎과 꼭지가 자연스럽게 위치할 수 있도록 잎의 두께와 모양, 위치, 크기를 조금씩 조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딸기를 렌더링하기 위해서 카메라 설정이랑 배경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굴려서 딸기를 돌려가며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바닥이랑 벽 이어지는 이런 면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맨 위쪽에 있는 플레인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딸기에 가려서 플레인이 하나 생성되게 되는데요. 딸기 뒤쪽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G, Y 눌러서 딸기 뒤쪽으로 가지고 와줍니다. 마우스를 왼쪽 클릭을 해서 위치 고정을 시켜 줄게요. 우측을 바라봐 주신 다음에 이 플레인이 딸기 뒷면의 벽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얘를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R, X, 90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주셔서 위치를 고정시켜주세요. S를 눌러서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키워주세요. 바닥 쪽에도 면을 확장시켜 주도록 할게요.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줍니다. 지금 우측에서 바라본 뷰이기 때문에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반대편 점은 선택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t Z를 눌러서 엑스레이 모드를 켜신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여기 밑에 있는 점들을 모두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확장하는 단축키 1을 누르고 Y를 눌러주게 되면 Y축으로 정확하게 확장되게 됩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셔서 위치를 고정시켜 주세요. 이렇게 둥글게 자연스러운 곡선이 생겼으면 좋겠어서 드래그를 해서 여기 있는 점들을 모두 선택을 할게요. Ctrl B를 누르면 이렇게 면이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게 되면 마우스 휠을 올림에 따라서 더 많은 면이 나눠지게 됩니다. 7개의 점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고정시켜 줄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탭을 눌러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줍니다. Z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솔리드 뷰에서 Z에 손을 떼게 되면 솔리드 뷰로 볼 수 있는데요. Alt Z를 눌러 다시 엑스레이 모드에서 나와주신 다음에 확인해보면 나눠준 면이 거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우스 우측 클릭. 그러면 이런 탭들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쉐이드 스무스를 클릭을 해서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딥 배경을 만들었는데 렌더링 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추가로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밑에 보시면 여기 카메라라는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를 선택을 해줍니다. 해주시면 지금 딸기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게 되는데 숫자 7번을 눌러서 위쪽에서 바라봐 줍니다. G, Y 눌러서 딸기 앞쪽으로 당겨와 줍니다. 앞쪽의 네모 부분이 카메라의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쪽을 찍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얘를 회전시켜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나눠준 뷰에서는 카메라 모드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모드로 봐주는 단축키는 숫자 패드 0번입니다. 숫자 패드 0을 누르시거나 우측에 여기 카메라 모양을 누르게 되면 카메라 뷰로 들어갔다가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렌더링해서 뽑아줄 이미지인데요. 얘를 사이즈와 위치를 조정해서 정확하게 딸기가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G를 눌러서 카메라 위치를 이동시켜 주시고 여기 카메라 데이터 탭에서 카메라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맨 위쪽에 렌즈에 보시면 타입에 퍼스펙티브라는 기본 설정이 돼 있으실 거예요. 원근감을 주는 카메라 뷰를 뜻하고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 오소그래픽, 파노라믹 두 개의 탭이 더 있는데요. 오소그래픽을 딱 눌러주시면 원근감이 없는 카메라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스케일은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보시면 확대가 되고 오른쪽으로 옮겨보시면 축소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소그래픽으로 설정을 해놓고 렌더링을 해주도록 할게요. 딸기가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위치를 조금 조정해 줄게요. Z를 눌러서 마우스를 렌더 쪽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Z에 손을 떼면 이렇게 카메라 뷰로 본 딸기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화면이 저희가 렌더링 했을 때의 결과물을 미리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딸기와 바닥면의 거리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얘를 위쪽으로 조금 올려주도록 할게요. G, Z를 눌러서 딸기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옮겨주신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카메라와 딸기 배경을 완성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벽면에다가 재질을 추가하고 조명을 조금 낮춰준 다음에
렌더링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면에 우리가 만들어줬던 벽면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우측에 여기 지구본 모양의 머테리얼 탭으로 들어가 줍니다. 머테리얼 탭으로 들어가 주게 되면 New라는 버튼이 뜨게 되는데요. 이 New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색깔의 이런 속성을 가진 재질이 이 벽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벽면의 색깔을 조금 바꿔줄게요. 베이스 컬러 옆쪽에 흰색 바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컬러 피크를 조절하게 되면 배경 색깔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오렌지 빛깔이 나는 핑크색으로 두도록 할게요. 러프니스 값을 낮춰주시면 딸기가 이렇게 반사돼서 보이는 거 보이실까요? 러프니스 값을 낮춰주게 되면 이렇게 거친 느낌이 없어지고 반짝반짝한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에 물체가 반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러프니스 값을 올려서 반짝이는 느낌을 줄여줄게요. 자, 이번에는 조명을 조금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쉐이딩 탭으로 가주세요. 카메라 버튼을 누른 다음에 Z를 누르고 마우스를 위쪽으로 올려서 렌더뷰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뷰로 봐주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도 잘 구분이 안 돼 있고 모든 부분들이 지금 빛이 다 들어오게 돼서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인데요. 얘를 조금 낮춰줄게요. 스트렝스 값을 0.6 정도로 낮춰주겠습니다. 진해지고 어두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 조명을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탭으로 돌아와 주신 다음에 여기서 조명을 설치해 줄 건데요. Shift A를 눌러서 라이트에 여기 네 번째 칸에 있는 에리아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줄이 밑으로 하나 생기면서 뭔가 하나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변화가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딸기에 가렸기 때문에 조명이 가려진 건데요. 얘를 각도를 틀어서 조명을 위쪽으로 한번 빼주도록 할게요. 딸기 위쪽으로 조명이 네모나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조명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조금 더 빼주신 다음에 이 줄이 빛이 새는 방향이기 때문에 얘를 딸기 쪽으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R을 눌러서 빛의 각도를 회전시켜 줍니다. 이 각도 저 각도로 돌려가면서 빛의 각도를 제대로 조절해 주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이 쬐는 이 각도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클릭하고 우측에 보시면 데이터 탭이 있는데요. 얘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조명 설정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조명의 색깔은 컬러 부분에 여기 바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살짝 노란빛으로 따뜻한 조명이 쬐일 수 있도록 노란빛으로 바꿔주고 파워를 조금 올려주도록 할게요. 파워를 한 40 정도를 주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의 조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조명까지 만들었는데요. 딸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조금 눕혀줘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드래그로 딸기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카메라와 배경, 조명까지 모두 선택이 되는데요.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다시 왼쪽 선택 드래그, 배경, 카메라, 조명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딸기를 제외한 모든 오브젝트들의 선택을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으로 활성화된 부분들만 선택이 된 건데요. 다른 오브젝트들을 제외하고 딸기만 선택을 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기울여 보도록 할게요. R을 누르고 마우스를 굴리게 되면 딸기가 회전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각도만큼 딸기를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각도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위치를 고정해 주신 다음에 바닥으로 조금 더 내려보도록 할게요. Z를 눌러서 바닥면에 닿기 직전쯤 여기서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위치를 고정시켜 줍니다. 저는 너무 내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면을 뚫고 딸기가 나오게 됐어요. 이거는 바닥면을 다시 선택을 하고 Z를 눌러서
얘를 딸기 밑으로 살짝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딸기 각도까지 완성을 했는데요. 조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조명을 하나 더 복제해 주도록 할게요. 조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D를 눌러주시면 조명이 복제가 되게 되는데요. 뒤쪽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각도를 딸기 뒷면에서 얘를 이렇게 쬐을 수 있도록 조절해 주세요. 이제 카메라 화면 그대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렌더링을 진행하기 전에 설정법을 체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카메라 모양의 렌더 탭이 있는데요. 이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내려와 보시면 샘플링이라는 부분에서 렌더 쪽에 보시면 맥스 샘플 값을 변경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48로 변경해주세요. 이 수치가 많이 낮아지게 되면 화면 노이즈가 심해지면서 화질이 좋지 않게 렌더링 됩니다. 하지만 숫자가 낮을수록 빠른 렌더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결과물을 뽑아본다거나 애니메이션을 렌더링할 때는 100 이하로 두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숫자를 변경해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수치를 입력해서 렌더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렌더링 할 때 주로 2048로 두기 때문에 2048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에 여기 디노이즈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이제 렌더링 설정은 끝이 났고 바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을 하려면 왼쪽 상단에 렌더 탭을 누르시고 렌더 이미지를 눌러주시거나 단축키 F12를 눌러주시면 렌더링이 시작됩니다. 렌더링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 모습 그대로 렌더링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자글자글하게 노이즈 현상이 보이는 것은 아까 렌더 설정 부분에서 디노이즈를 체크해줬기 때문에 렌더링이 완료되고 나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숫자 부분을 보시면 제가 맥스 샘플 값을 2048로 뒀기 때문에 앞에 부분 숫자가 2048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숫자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미지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고 내려와 보시면 세이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이브를 클릭을 해주시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 이미지 이름을 바꾸신 다음에 Save as 이미지를 클릭을 해주시면 렌더링한 이미지가 저장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딸기 만들기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